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난 1년 동안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변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 선출 이후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이후 지금 현재까지 지지율 변화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석과 비슷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비슷한 분석을 한 야권의 전문가가 있어서 이 사람 의견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 페이스북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요걸 읽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은 최병천입니다. 지금 정확한 현재 직함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박원순 서울시에서 제가 일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부원장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방송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 판세 분석과 정치 평론, 여론조사 결과 분석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상당히 제가 얘기했던 내용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제가 이전에 했던 그 주장을 갖다가 조금 더 보완하고 싶어서 제 분석을 보충하고 싶어서 이 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페이스북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의 가랑비 전략 대 이재명의 감나무 전략. 리얼미터 조사도 따라잡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리얼미터 조사도 따라잡히다 이렇게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여론조사가 두 개입니다. MBS라고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라고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으로 매달 2번씩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그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근데 그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온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항상 낮게 나온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거는 지난 10월 달에 상당수 여론조사 업체들이 정치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우리는 ARS는 쓰지 않겠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만 하겠다. 그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리얼미터 이런 업체들은 지금도 ARS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계속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ARS 조사 방식은 더불어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근거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같은 시기에 분명히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리얼미터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율, 이건 도저히 비교 불가한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한다 그겁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앞서는 건데 아니면 비슷한데 리얼미터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앞선다 그겁니다. 제가 그래프를 띄워놓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인용했던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이 리얼미터 조사는 더불어민주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최병천 이 사람도 제목에서 리얼미터 조사도 따라잡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리얼미터 조사도 따라잡히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만큼 더불어민주당한테 위기다. 이재명 당한테는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다. 동일한 조사 방식으로 추세를 보는 게 유의미하다. 첨부하는 그래프는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다. 10월 2주차에는 민주당 50.7%, 국힘 32%였다. 민주당이 18.7%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10월 11일에 있었다. 그러니까 10월 2주차는 강서구청장 재보선 직후다. 각종 언론에서 민주당 승리, 국힘 패배 기사가 왕창 나간 직후다. 가장 최근 2월 2주차 제가 띄워놓은 그래프의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 41.8%, 국힘 40.9%가 나왔다. 민주당이 0.9%포인트 격차로 5차 범위 이내까지 따라잡혔다. 10월 2주차에는 18.7%포인트 격차가 났는데 2월 2주차에는 0.9%포인트 격차까지 줄었다. 민주당은 약 9%포인트가 줄었고 국힘은 약 9%포인트가 올랐다. 최근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냈다. 현실 정치 교과서를 염두에 두고 작년 내내 썼던 책이다. 1부에서 5부까지는 한국 정치 구도를 살필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6, 7부는 총선에 대한 판세 분석과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제안을 담고 있다. 나는 이기는 정치학에서 민주당이 이대로라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전망의 근거는 무엇이냐? 민주당은 10월 이후 3대 뽕에 취해 있는 중이다. 첫째는 촛불 뽕, 두 번째는 강서구청장 뽕, 셋째는 ARS 뽕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ARS 조사 방식이 더불어민주당의, 그러니까 실제 민심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유리한 쪽으로 왜곡되는 조사 방식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테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이거는 이 세 가지 모두 국뽕처럼 과도한 착각으로 봐야 한다. 첫째, 촛불 국면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끝났다. 여러분들, 저는 이걸 보고 상당히 좀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실제로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도 이 촛불 운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깜짝 놀랍습니다. 아니 이렇게 퇴행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미 그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이 심판을 했습니다. 그 촛불에 편승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세력들을 우리 국민이 이미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촛불 뽕에 취한 사람들이 있다? 만약에 정말 이 최병천 씨의 주장이 맞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문제에 지금 아마 자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강서구청장 선거, 강서구청장 뽕이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강서구청장 뽕에 취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개혁신당의 공동대표라고 하는 이준석 씨, 이 이준석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 온라인 대깨준들, 강서구청장 뽕에 취했지 않습니까? 왜냐? 이준석 씨가 지금까지 한 그 수많은 말은, 그 다 틀린 말은 다 놔두고 강서구청장 선거 뭐 18%포인트 차이 날 것 했는데 17%포인트가 차이 나니까 와 쪽집게 이준석 이래가지고 그 강서구청장 뽕에 치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준석 상황 어떻습니까? 그것만 봐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이준석 씨 지지자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둘째, 강서구청장 선거는 예외적인 압승으로 봐야 한다.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도 그렇고 신원식, 유인촌, 김행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면도 그렇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유일하게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를 다시 공천한 황당무계한 경우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사면 복권된 그 해놓고 그 직후에 다시 공천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서구 유권자들이 일종의 심판을 한 거다. 아니 보궐선거 원인을 아니 그러니까 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그 원인을 이제 제공했다고 하는 게 내부 고발 아닙니까? 이 조국 이 내부 고발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그걸 다시 공천하는 게 말이 됐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그때 잠깐 심판을 한 거에 불과하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압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셋째, ARS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이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나 이상했다 그겁니다. 왜 ARS로 조사하면 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큰 차이로 앞설 수가 있는가? 저는 이게 의문이 풀리지가 않았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전화 면접이 실시되는 전국 지표조사 MBS입니다. 한국갤럽에서는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나 이상했다 그겁니다. 왜 다른 조사에서는 전화 면접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경우가 별로 없고 국민의힘이 이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ARS에서 조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도 큰 폭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게 대체 뭔가 싶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최근에는 ARS에서도 급격하게 정당 지지도가 따라잡히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ARS 조사 방식이 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지는 이 사람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온 그 ARS 조사 방식에서도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정체 상태 내지는 하락하고 있고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거의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2월 2주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0.9%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더 앞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12월 26일 비대위원장이 됐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처럼 눈에 띄는 중도 확장 플랜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 하루에 1점을 착실히 득점하고 있는 중이다. 야구로 비유하면 번트도 내고 안타도 치면서 진루율이 높아졌다. 한동훈은 이를테면 가랑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최근에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공략하고 있는 공천 전략은 효과적이기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위협적이기도 하다.
반면 민주당은 집안 싸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 여전히 수박 깨기를 하겠다고 자랑하는 인간들이 주류를 자임하며 공천을 받으려 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총선 전략은 감나무 전략이 전부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반사 이익만 노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해야 할 위원장이란 양반은 공천 갈등 촉진을 하고 있다. 저도 이거를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공천관리위원장인데 공천에 대해서는 별로 뭘 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재명 친명계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구나. 사실상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최병천 씨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가랑비 전략으로 인해 국힘은 약 9%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대로 이재명 지도부의 감남은 전략으로 인해 민주당은 약 9%포인트 지지율이 급락했다. 민주당은 이대로라면 2012년 총선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었고 민주당은 127석을 얻었다. 그때도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 대한 반사 이익만 기대하며 진보 세력과의 야권 연대만 철석같이 믿었다. 정권 심판에 대한 막연한 기대, 반사 이익 전략, 진보 세력과의 야권 연대, 지도부의 자기계파 챙기기, 지도부의 우유부단함, 혁신을 통한 중도 확장 전략의 부재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재명 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뽕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현재 이런 아주 착각 속에 빠져 있다. 한마디로 환상 속의 그대다.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2012년 총선과 현재와 유사한 지점들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무사 아니라면서 깨어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병철 씨는 야권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쓰는 것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긴 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는 언제 민심이 돌아설지 모르니까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조언을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약간 엄살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실제 제가 이 사람 글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 그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요 직전 영상에서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론조사의 문제점, 그 다음에 여론조사 지지율 변화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얘기한 거는 앞으로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도 여기에서 자만하면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이재명 당의 지지율 정체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혁 내지는 혁신 내지는 지금과 같은 모습에서 탈피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최병천 야권 인사, 야권에 소속된 이 정치 평론가도 분석가도 이런 주장을 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한동훈 효과는 실제하고 이재명 효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친명계 발호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체 내지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의석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최소한 2020년 총선 당시의 대패, 참패보다는 양호한 성적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글쎄 이 사람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